이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장민아 씨가 결국에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고요. 이랬는데도 경찰청장 대행이라는 놈이 타살 흔적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경찰이 모종의 협력을 하지 않았는가 범죄자들이랑 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은폐 사건이 왜 구조적으로 발생했는가, 보안사건 폐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중국인의 죄라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가지고 온 그놈의 이재명까지도 이거는 나중에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4일 만에 발견됐는데, 이게 참 황당한 것은 장민환 씨의 숙소 5분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백골 상태로. 그러면은 이 경찰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했는가? A 경장 남자친구랑 전화를 했대요. 경찰이. 아, 장민환 씨인데 통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종결 처리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뒤늦게 파보니까 통신 기록 조회 결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 통화한 적도 없는 거예요. 저 경찰이라는 자가. 그래놓고 바로 옆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저기까지도 안 가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종결 처리한 실종 건수가 298건인가 289건인가 그래요. 거의 300건에 육박한다고, 이 경찰이 종결 처리한 게. 장민환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 경찰은 최근에 경찰서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대기 발령 받은 상태였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상태가 경찰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보시면은 어제 끔찍하게도 장민환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에 이 경찰을 석방시켜줬습니다, 법원이. 저는 이거는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역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법원까지 가다만. 그래서 장민환 씨 사건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 실종자의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 장민환 씨처럼 실종이 된 것 같다. 제발 좀 찾아달라. 수색을 한 결과 찾았어요. 근데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 60대 남성도 아까 그 A 경감이 종결 처리한 분입니다. 그럼 임마 이게 300건 가까이 종결 처리인데 이 중에 몇 분이 실제로 살아있고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의 가족이 지금 울분을 토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신고하러 갔을 때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아버지가 안 돌아온다. 일주일 후에 또 신고하러 갔다. 아버지가 가족 찾지 말라. 그냥 똑같은 말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은폐죠. 경찰이 지어낸 겁니다. 아버지가 찾지 말라고 하더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경찰이 그러더라. 이게 경찰입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 뭐 탐정이에요? 일반 가족이?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또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로 가봐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이거 왜 이런지 아십니까? 경찰이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보안 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 집단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검찰청 폐지. 어쩔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안 걸리면 그만 아이가. 검찰청이 없어짐으로써 경찰한테 사건이 쏟아지죠. 아, 안 해, 귀찮아. 야, 꺼져. 그 두 개가 맞물리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다른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여기 바닷가에서 한 분이 또 발견이 되었고, 또 한 분은 계곡에서 발견이 됐다. 제주도 다 뒤지면 지금 시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많이 생기지, 제주도에? 저희가 캄보디아 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 나라가 썩었고 좀 문재인 때로 방송을 했고 나라가 이래 되면 안 된다라고 정말 뭐 몇 년 동안 방송한 사람이지만, 이런 광경은 보지 못했어요, 저는 방송하면서. 캄보디아보다 못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멕시코보다 더 심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또 끔찍한 사건. 제주도에서 6년간 경찰하던 사람이 최근에 전 부인을 살해한 다음에 서울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되었다, 긴급으로. 제주도 왜 이러나요, 정말로. 2025년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현황을 봤을 때 7만 건이 넘어가고, 이 중에 실종 해제 처리가 99.7%인데 이거 정말로 찾아서 해제한 거 맞나요? 실종된 분들 찾아서 해제한 거 맞나요, 저거? 아니면 다 사라졌나요? 근데 이게 선관이랑 구조가 똑같은 게, 일선 담당 경찰이 상관의 승인 없이도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고 동료가 걸러낼 수도 없대요. 이게 전산조작이랑 똑같이, 선관이 전산조작이랑. 그냥 지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관이 보면은.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다음에 제주도의 장미란 사건, 다른 모든 사건들 다 합하면은 이게 우리가 구조적인 어떠한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민주당과 이재명을 말할 수밖에 없다. 보안사건 폐지가 되면 경찰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사건을 미흡하게 수사하거나 경찰이 봐준 흔적이 나오면은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야, 다시 수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돌려차기 사건도 다시 바뀐 거잖아요. 일반 폭행, 일반 살인이 특수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야, 아휴, 일도 많아지고 검찰 없어져가지고 야, 좀 안 한다 해라 그냥. 종결. 그다음 두 번째, 검찰 뭐 이제 없잖아. 봐줘라 좀. 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조직이랑 결탁할 수 있고, 그 피의자랑 결탁할 수 있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놈들입니다. 행안부 장관,
뭐 정성호 지는 반대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해라. 반대하는 척만 하고 사퇴하고 도망갔지 물려하니까. 그 제각한 이재명이, 검찰 악마화한 주체 이재명이, 피해 입은 국민들은 그냥 국선 변호사 써라 서영교, 이런 것들도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 뭐가 난리 났어요. 저 뭐 필라테스 강사 출신의 방송에 있잖아요. 양정원 씨. 저 사람도 사기 혐의로 최근에 이제 고소당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수사하던 송모 경감이라는 사람이 재력가 이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이 여자를 봐줬다. 저 재력가 이모 씨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수사 담당자죠. 아, 우리 와이프 거요. 결과로 말해주는데 일단은 뭐 고소 취소지. 그 다음에 송모 경감이랑 아는 사이 이모 경장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저 악마의 웃음소리입니다. 녹취록 들어보면 하하하하 이러면서 잘 됐네. 아니 그 양반이 송경감 고참이라서 웬만하면은 다 후배야. 강남서 팀장들 잘 해줄 거야. 하하하하 이러더라고요. 경찰과 범죄 조직이 하나가 되고, 범죄자들이 경찰 위에서 놀고, 경찰들이 국민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든 이 인간들은 역사에 박제를 해놔야 돼요. 보안수사권 폐지될 때 누가 경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할 말이 있겠죠. 수년 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이게 만약에 중국인이 저지른 죄면 이 죄의 대가는 정확하게 이재명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라. 그런데 만약에 중국인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추후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가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주도 방문객이 70%가 중국인입니다.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전국적인 중국인 무비자를 열었고요. 제주도는 원래 중국인 무비자였어요. 언제부터? 2002년 김대중이가 중국의 총리 만난 다음에 제주도를 열은 거예요. 저자 김대중이 무비자 입국 추진 다 자료 있죠. 그래서 제주도가 저렇게 중국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범죄 최근에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특정 민족 혐오 이게 아니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 범죄에 중국인 전담반까지 생겼어요. 최근에 제주경찰서에서. 그거 아세요? 살인사건, 도난사건, 기타 범죄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중국인들 때문에. 한 중국인이 버스에서 80대 노인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는 2인조 중국인 일당이 40대 여성의 지갑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중국인들이 대형 매장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여성 뒤에 접근해서 지갑을 훔치다가 20분 만에 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한 사례. 저것도 검거되었다. 이 중국인 피의자는 동문시장 등을 돌면서 무려 9명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무법천지예요 저기 지금 보면은. 제주의 한 호텔에서는 가상화폐를 살려던 중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현금 8,500만 원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 4명이 검거되었다. 2025년 2026년 계속 이런 사건이 많아요. 같은 호텔에서는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그에게 가상화폐를 가로챈 중국인 특수강도 일당이 6명이 검거됐다. 그 다음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출금 못하자 현금을 빼앗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끌어다녔고 특급 호텔에서 환전상을 찌르고 돈을 갖고 튀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보면은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선매매 알선 사이트까지 개설해서 제주에서 성매매 광고하면서 손님 모집해온 중국인들까지 적발이 되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할까요? 여성이 보이면은 지갑을 노려라. 노인이 보이면은 지갑을 노려라. 그 다음에 제주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개설하자. 어차피 중국판이니까. 그 다음에 돈 모자란다. 카지노 쳐들어가. 그죠? 그러다가 사기로 유인해가지고 돈 뜯어낼 수 있다 싶으면은 같은 중국인은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금 한국인들이 연쇄로 실종되는데 중국인들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너무나 참 거대한 숙제 같겠지만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역사의 기록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주변에 전달해서 제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자. 이거는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